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눌 제목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창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도 17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창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는 30회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이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어렵게 창업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창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창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27,000명보다는 10,000명이나 빠지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00명, 60% 이상이 합격자 수가 늘었습니다. IMF 이후에 일정한 수를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에서 점수만 되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부터 계속 합격자 수는 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실업자 구제책으로 아마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4, 5년 동안은 합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회차서부터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 배출이 결국은 창업을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경제연구소나 정부 기관이나 또는 기업 같은 곳에서 전망하기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IMF 때의 경제성장률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중개업을 창업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유독 부동산만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창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찾아봐도 할 만한 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30회 공인중개사 합격증을 받기 전부터 많은 30회 공인중개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자마자 지금 개설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헐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안 되는 자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자리를 못 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다니다 보면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하면서 권리금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창업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권리금과 월세가 예상 외로 비싼 것입니다. 월세가 싸면 권리금이 비싸고, 월세가
비싸면 권리금이 없지만 모두가 다 부담이 됩니다. 권리금이 비싼 것도 월세가 비싼 것도. 물론 권리금이 싸고 월세가 쌌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자금이 7천만 원 내지 1억은 줘야 제대로 된 가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창업자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창업지역과 주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강북에서 하자니 강북은 부동산 단가가 낮아서 수수료가 낮다는 생각이 들고, 강남에서 하자니 수수료는 높지만 모든 업소들이 그쪽에 몰려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또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 과연 내 초보자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더구나 기존 터줏대감들을 내가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종목, 아파트를 할 것인지 상가를 할 것인지, 건물, 토지, 오피스텔, 원룸, 분양권, 아직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지역도 선정을 못하고 종목도 선정을 못한 상황에서 창업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6번째, 중개업소 운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영업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잘 되던 업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독 중개업소만 잘 되겠느냐, 또 이 많은 경쟁자, 또 앞으로 생길 경쟁자 속에서 내가 과연 사무실을 운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흑자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중개업소에 대한 여론과 상권 분석을 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인수받으려면 그 사무실에 필요한 장부, 매물 장부, 고객 장부, 그리고 모든 자료, 그리고 그 업소가 잘 운영되었는가 하는 지역 여론, 그리고 그 지역이 유동인구나 또 방문하는 고객층이 어떤가 하는 상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가게만 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기 전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가 창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창업 자리를 구하고 차별화를 이루고 전문화를 이루어내서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